집을 떠나 자유로이 여행하는 태미는 타히티 섬 선착장에서 요트를 관리하는 일을 잠시 동안 합니다. 그녀가 일하는 선착장에 정박하는 요트. 세계 여행을 하는 리처드가 직접 만든 요트였습니다. 둘은 이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더없이 아름다운 타히티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그러던 중 리처드는 요트 여행을 하는 노부부로부터 자신들의 요트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상당한 금액과 1등석 항공권 2장의 조건을 제시했기에 그는 흔쾌히 응하고 고민하던 태미도 함께 가기로 결심합니다. 요트를 타고 항해를 나선 이들. 하지만 이들은 크나큰 허리케인에 휩쓸려 표류하고 마는데요. 이후 일어나는 일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본 무비 시간. 오늘은 영화 어드리프트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어드리프트, 난파하는 배에서의 두 남녀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상당히 보고 싶다라고 느껴서 지난 수요일에 개봉을 했어요, 이 영화가. 그래서 다음 날이었던 목요일에 보고 왔습니다. 영화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었고요.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꽤 괜찮았던 영화였습니다. 왜 괜찮았는지, 그리고 왜 아쉬웠는지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는 두 주인공이 나와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혹시 로맨틱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영화들인데요. 안녕 헤이즐과 러브 로즈, 그리고 미 비포 유. 여기에 출연했던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예요. 특히 여자 배우 셰일린 우들리는 그 다이버전트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해진 배우인데요. 이 여배우는 다이버전트를 찍고 그리고 이제 안녕 헤이즐이라는 로맨틱 영화에 나오게 되죠. 그 사랑 영화에서 굉장히 괜찮은 연기를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샘 클라플린, 남자 주인공이요. 리처드로 나온 이제 남자 주인공인데요. 샘 클라플린은 미비포유로도 아마 우리나라 여자 관객분들이 굉장히 이 남자 배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헝거게임에서도 조연으로 잠시 출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공포 영화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장르들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특히 사랑 영화를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앞서 얘기했던 세 편의 영화를 모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들, 여자 배우 셰일린 우들리와 샘 클라플린 남자 배우가 동시에 같이 출연하는 이 어드리프트를 이 두 주인공 때문에 참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영화는 처음에 난파된 요트에서 태미, 여기 여자 주인공이죠. 태미가 무언가를 망연자실을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찾고 그 배 안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물이 가득 차고 배 안이 많이 부서졌습니다. 부서지고 물건들도 흐트러져 있고, 그런 와중에 태미는 리처드를 찾고 있는데요. 이 배 안에, 난파된 배 안에 그 남자 주인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 주인공인 태미는 그를 열심히 찾는데요. 하지만 그를 찾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상황은 지금 현재 시점이고요. 영화 속에서. 반면 이 시점, 현재 시점과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펼쳐지는데요. 이 배가 출항하기 전의 상황, 즉 태미가 타히티 섬에 도착하게 된 계기부터 그런 모든 상황들, 이 배 출항하기 전에 과거가 교차 시점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나쁜 상황인가요? 과거에 어떤 행복했던 상황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영상이 보여지는 거죠. 현재 시점은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과거도 태미가 타히티 섬에 도착한 이후부터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시점과 이 시점이 이렇게 하나씩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현재 시점에서 다시 돌아오면요. 리처드, 사라진 리처드, 그를 애타게 굉장히 부르면서 찾고 있는데요. 지금 난파된 배는 그 어느 곳도 구조할 수 없는, 그 어느 배도 다니지 않는, 그리고 사람도 없는, 육지와는 정말 먼 망망대해에서 난파된 상황입니다. 꽤나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태미가 소리를 치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리처드가 살아있음을 알고 그를 구합니다. 하지만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리처드를 구조해내지만 리처드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의 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미는 많은 일들을 해내야 하는데요. 통신기기도 부서졌고 식수도 얼마 없으며 하물며 식사할 수 있는 식량도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태미는 좌표를 스스로 계산해서 육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교차 시점으로 진행되는 과거의 모습에서는 이제 그 둘, 리처드와 태미가 만나는 알콩달콩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싹트는 것을 보여주죠.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마치 바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한번 보세요. 잔잔하고 고요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예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바다가 늘 잔잔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내릴 때는 바다는 굉장히 무서워져요. 여기서 이 영화에서도 바다는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들이 사랑을 나누면서 타히티 섬에서 요트를 타고 데이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석양이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 둘은 아름다운 바다와 아름다운 석양 노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컬러, 색깔, 붉은색에 대해서 묘사를 알콩달콩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이제 중반부로 가게 되면서요, 이들이 이제 난파당한 상황이 보여지는데요. 그때 바다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바다는 거세게 휘몰아치고 요트를 흔들고 이들을 공경에 빠뜨리죠. 그리하여 이들이 난파된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거센 파도에 의해서 난파된 배, 그리고 살아남은 두 사람, 이들 둘은 사랑하는 사이죠. 네, 태미와 리처드의 어떤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특히 태미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관객들로 하여금 참 많은 안쓰러움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응원하게 되죠. 리처드는 몸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태미를 격려하면서 태미를 독려하지만 태미는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면서도 나아갑니다. 그녀는 채식주의자지만 물고기를 잡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녀는 처음에는 시도했을 때 잘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식량이 점점 떨어지자 그녀는 과감하게 해냅니다. 41일간 표류하는데요. 태미는 처음 표류했던 시점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많은 점이 변해가죠. 태미는 우리가 보기에도 많이 뭔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처드 또한 그녀와 함께 사랑을 속삭이면서 서로 의지를 하고 그 뱃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저는 관객의 입장에서 이 둘의 사랑했던 모습, 과거 시점이 계속 보여지니까 더 이 가슴이 아팠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사랑했던 순간은 이미 추억이 돼버렸잖아요. 과거의 기억이에요. 하지만 그들 지금 현재는 굉장히 힘들고 낯설고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둘이 극복해야 할 어떤 상황인데, 이 둘의 그 아름다웠던 시절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이들이 빨리 살아남았으면 꼭 살아남아야 할 텐데 라면서 제 마음속에서 격려하게 되는 영화였었어요. 후반부로 갈수록요, 이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 그리고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돼요. 근데 과거의 이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랑했던 추억, 우리가 행복했던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한번 일깨우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교차 편집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아, 행복한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좋으면서도, 하지만 지금 시점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움과 행복감과 안타까움과 이런 반복되는 그 마음 때문에 조금 힘든 점은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전반적으로 좋긴 했는데요. 주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교차 편집을 아마 감독은 좀 더 그 지금의 그 현재 시점에 그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모습들을 이렇게 교차 편집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난파당한 상황에서 쭉 그냥 시간순으로 좀 더 그냥 연결되었더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이거는 관객 여러분들 모두 다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보러 갔던 제 친구는 오히려 이 교차 시점 때문에 더 재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그게 조금 단점으로 보였었어요. 오히려 감정의 흐름, 그 과거에 행복했던 모습을 관객들이 일괄적으로 그 감정을 기억하게끔 이렇게 한 30분 정도 보여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난파되면서 그 힘든 상황들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 긴 시점으로 이렇게 행복했다는 것을. 그렇게 했더라면 조금 더 감정에 일관되게, 하지만 중간부터 반전되면서 다시 힘든 감정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렇지만 이제 영화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근데 영화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저는 한 대 탁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 영화 후반부에 그런 결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저는 중요한 부분은 스포일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느낀 것과 앞부분 중반 정도, 예고편에 나온 정도만 제가 늘 항상 줄거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영화를 보는 중에는 와, 영화 괜찮네 라는 느낌을 크게 받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영화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실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용이 잠깐 언급되는데요. 그 장면을 보고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극장을 나오면서 감정의 폭풍처럼 이렇게 밀려왔어요. 여운도 밀려오고, 그리고 참 슬퍼서 눈물 뚝뚝 흘리고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영화 이 스크립트가 다 올라가고 난 뒤에 저는 올라가는 걸 보면서 장면은 다 끝났는데 그때 눈물이 맺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기억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도 있을 거예요. 사랑했던 기억, 그리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현재의 시점에서, 그리고 미래의 시점이 되면요, 그런 기억들은 하나의 아련하고 애틋한 추억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추억들을 이렇게 꺼내볼 때마다 일상생활에 있다가, 혹은 여러분들 그런 기억 있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뭐 컴퓨터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봤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뭔가 그때에 행복했던, 사랑했던 그 기억이 몽글몽글 피어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혹여 지금 굉장히 상황이 힘들거나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이렇게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뭔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예전에 어떤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이 저를 버티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랑했던 사람, 행복했던 기억, 그 모든 추억들이 앞으로 제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미가 리처드와 사랑을 나눴잖아요. 그들이 실제로 사랑했던 그 기간은 굉장히 짧았어요. 배가 출항하기 전에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갓 만나서, 그리고 이렇게 사귀게 되고 사랑을 키워나가면서 어떤 우리가 배에 함께 하자라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기간이 타히티 섬에서의 기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기억이 참 행복했던 거죠. 둘이 사랑했으니까요. 그런 기억을 안고 이들이 요트를 타면서 난파를 당한 거예요. 이 둘의 이 난파 표류하는 동안 이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중간중간에 잠깐씩 나와요. 기타를 치는 태미의 모습도 나오고요. 서로에게 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과거의 이야기들, 과거의 추억들을 꺼내고 있어요. 그들이 버티게 할 수 있었던 어떤 힘들, 그 원동력은 과거에 행복했던, 그리고 사랑했던 기억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했고 그리고 행복했던 기억과 추억들이 어떤 힘든 상황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영화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후에 오면서 더 컸던 것 같아요. 실화의 이야기가 언급되면서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 그리고 교차 편집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랑 같이 갔던 그 친구는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 교차 편집에서 감독이 의도하는 바는 아마도 현재 시점이 되게 이렇게 나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요소 보면 이렇게 겹쳐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컨대 과거 시점에 둘이 기타를 치면서 즐거운 시절을 노래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를 때 되게 모습들이 처량해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겹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차 편집을 한 걸 거예요. 그리고 그 추억의 상황들이 이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버티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교차 편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오히려 이 교차 편집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크게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편집에 대한 부분, 아쉬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거니까요. 아무튼 이 영화는 주는 메시지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난파된 상황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재난 영화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재난 영화를 가장한 듯하지만 이 두 사람의 어떤 굳건한 사랑, 그리고 이 굳건한 사랑이 이 힘들고 표류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게 해주는지,
망망대해 속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식량도 없고 물도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너무나 극한 상황이잖아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상황은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면요. 사랑했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실화잖아요. 실화이다 보니 저는 어떤 노부부의 제안을 받는데 그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왜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상황을 초래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미 지나간 이야기인데 감정이입이 꽤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배우들은 워낙 출중해서 배우들의 연기를 흠잡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셰일린 우들리나 샘 클라플린 모두 최선의 연기를 다 해주고 있고요. 특히 셰일린 우들리는 정말 연기를 잘 해주고 있어요. 셰일린 우들리는 여기서 로맨틱하고 러블리한 여성이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강해져가고, 그리고 어떤 시련과 난관에서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적인 여성인데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망연자실한 모습들 하며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배우들의 연기는 흠잡을 데 없이 좋았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전반적인 내용도 참 좋았고요. 실화라는 것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슴 뭉클했던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가슴 촉촉한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이 영화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마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사랑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잘 읽고 느껴보시길 바래요. 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두 남녀의 알콩달콩한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극복하는 의지적인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날씨가 어느새 쌀쌀해졌어요. 이런 영화를 보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좀 블록버스터 큰 규모의 영화를 본다면 아무래도 가을에는 감성적인 영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길 바래요. 아마 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영화일 것 같아요. 사랑은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포스터의 카피가 아주 강렬하게 느껴졌던 영화였어요. 다 보고 나면 여운이 밀려오실 거예요. 코끝 찡한 느낌도 느끼실 거고요.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